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주 과학쌤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학교에서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 현상을 통해 멈춰있는 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 자, 흐르는 전기, 전기 전자에 흐를 유자를 써서 전류가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금속을 하나 그렸고요. 자, 이 금속을 대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전화로 대전을 시킬 건지 보니까 쌤이 그린 거에서 양전하의 크기보다 음전하의 크기가 더 크죠. 자, 그럼 이 물체는 음으로 대전된 물체입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예요. 자, 그럼 여기에 쌤이 가서 손을 갖다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풍부하게 있던 음전하가 이렇게 이동해서 쌤 몸으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찌릿한 방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찌릿한 방전 현상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에는 또 다른 대전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전을 시킬 거냐면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를 좀 많이 그리고요. 전자를 조금만 그려보면,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쌤의 몸에 있던 전자들이 또 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이때도 전자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찌릿한 방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하가 쌓여있는 상태, 우리가 물체를 마찰하거나 정전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중성인 물체를 대전시킬 수 있죠. 자, 이때 정전기라고 불렀었고요. 그대로 정지에 있다. 멈춰있는 전기. 자, 그런데 쌤이 좀 전에 든 예시처럼 대전된 금속에 이제 손을 대가지고 방전이 일어날 때, 자, 이럴 때처럼 전하가 이동할 때는 그럼 정지. 자, 정지의 반대말은 동적이다, 움직이다 라고 해서 동전기라고 부르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린 이걸 어떻게 말하기로 했냐면요. 전하가 이동할 때 전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하의 흐름, 움직이는 전기입니다. 그러면 전하가 흐르면, 전하가 이동하면, 자, 전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전류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냥 제일 간단하게 전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전구에 불을 켜는 방법으로, 이런 일을 평소에는 하진 않겠지만, 여기 양전하로 대전시킨 금속이 있고요. 쌤 몸에 전자도 미리 그려둘게요. 여기에 뭘 할 거냐면 LED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한쪽 다리는 여기 양전하로 대전된 금속에, 한쪽 다리는 쌤이 손으로 잡고 있는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쌤 몸에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이 금속 쪽으로요. 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전구를 거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 순간 LED의 불이 반짝하고 켜졌다가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간의 반짝임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구에 계속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불 켤 때, 학교에서 불 켤 때 스위치를 켜죠? 그럼 우선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부터, 여기 스위치 오프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불을 들어오게 하려면 전지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전선, 여기 전구. 자, 이렇게 전지, 스위치, 전선, 자, 이런 거를 연결해서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든
자, 이 설계, 장치의 이름을 우리는 전기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회는 돌아올 회자예요. 계속 전류가 돌고 돌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는 자, 여기 전선 안에는 원자핵이 있을 거고요. 원자핵, 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한 부분을, 이 한 지점을 확대를 해보면요. 자, 전선의 원자핵들은 자,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고요. 자, 전자들은 자유전자. 자,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얘네는 그냥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스위치를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있는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자, 이 전선, 전구 얘네가 이 전지와 분리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스위치를 딱 켜놓은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연결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은 원자핵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쌤 전자만 좀 전선 위에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있던 전자들은 여기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자, 끌어당기는 인력을 받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자, 그러면 여기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부터는 어떤 힘을 받을까요? 그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자, 밀어내는 청력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회로를 전선 위에 전자들이 있는데 자, 한쪽에서 여기서는 자, 끌어당기고 이쪽에서 밀어냅니다. 그럼 전자들은 자, 일제히 한 방향으로 자, 여기서 그려보면 자, 막 돌아다니던 애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구에는 불이 자, 스위치를 닫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짝반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거. 자, 지금 전자의 이동 방향. 여기 전자의 이동 방향을 이렇게 쓸게요. 자,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자,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전자는 청력, 인력 받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여러분 멘붕 안 오게 조심하세요. 자,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당황스럽죠?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왜 통일시키면 되지? 왜 반대로 하냐? 자, 그건 우리 과학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는 1700년대에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때는 원자핵도 몰랐고 전자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뭔가가 흐르기는 하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뭐가 흐르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다는 건 또 연구를 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요. 전류가 흐를 때 어떤 방향에서 시작해서 자,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우리 그거를 기호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라고 우리 약속을 하자 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발견됐냐면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자, 전자가 발견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류가 사실 전자의 흐름 때문이었구나. 자, 그런데 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청력 받고 플러스 극으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네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100년이 넘는 약속에 의해서 사람들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고민을 했겠죠. 이제 100년 동안 써오던 이거를
깨트리고 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미 많이 퍼져 있었고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 전류는 그냥 풀바로 계속 가자. 대신에 그래서 전류의 방향. 자, 하지만 뭐 새로 알게 된 거를 자, 그렇다고 전자 보고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로 너 움직여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반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류의 세기 알아보겠습니다. 전류의 세기의 의미는 우리 교과서 54쪽에 있듯이 자, 일정 시간 동안 자, 이 일정 시간은 보통 1초를 사용합니다. 자, 이 동안 자, 전선의 단면 자, 단면이 뭔지 쌤이 이따 그림으로 알려줄게요.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위죠. 자, 단위는 어떻게 쓰냐? 자, 전류의 세기를 표시할 때는 알파벳 A를 쓰고요. 자, 이 A는 자, 전류의 발견과 전류와 관련된 엄청난 업적을 세운 자, 앙페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자, A라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면이 뭔지 볼게요. 자, 단면은 여기 전선을 확대해서 그린 거고 지금 쌤이 노랗게 그리고 있는 자, 이 한 면, 자, 자른 안에 이렇게 전선을 내부로 댕강 이렇게 자르면은 이 면이 하나 생기겠죠. 이 한 면을 자, 1초 동안, 일정 시간 동안 몇 개의 전자가 통과하냐? 그게 전류의 세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전선 A를 관찰해 보니까 이 노란 면을 1초에 2개의 전자가 통과했어요. 전선 B는 관찰을 하니까 일정 시간 1초 동안 이 면을 4개의 전자가 통과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전선 A의 전류의 세기를 2A라고 하면 전선 B는 그럼 전류의 세기가 얼마일까요? 그쵸. 2배 많은 전하가 지금 1초 동안 이 단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4A 이런 식으로 A, 암페어 앞에 붙은 자, 숫자의 크기가 클수록 어떤 시간 동안 더 많은 전하 자, 이동하는 애는 보통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 많은 전하가 이 한 면을 통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